자, 오늘 주제 10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되게 열심히 들으시고 한 달만 지나면 다 잊어먹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 달만 지나면 오늘 들은 내용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뇌와 세포는 정말 중요할 때 이거를 다 되살려내서 몸으로 발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고요. 왜 그런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목차 이런 거 설명 없이 바로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공대생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무언가 발표하기 전에 항상 청중이 어떤 형태로 세팅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들어가세요. 이게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거 잠깐 닫을게요. 여러분들이 청중이 누가 들어오고 어떤 상황에서 발표하시는지 미리 조사만 해놓으시면 일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예를 볼게요. 자, 독교대 강의실 모습이에요. 계단식으로 강의장이 있고 교수 한 분이 앞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 가운데에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름이 기억나는 학생 한 분 있어요. 서경원 학생. 아까 처음으로 화면 켜주신 학생. 오늘 제가 하루 종일 그분 이름만 불러볼게요. 서경원 학생이 오늘 뭔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저 교수님 자리에 서 있어요. 어떨까요, 느낌이?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이분이 심지어 침 삼키는 소리까지 학생들이 다 들어요. 앞에서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면 이런 대규모 청중들이 다 내려다본 가운데서 강의를 진행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런 무대로 진출해야 된다? 미리 이거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생뚱맞게 무슨 노인회관 준공했다라고 장소가 열렸어요. 아까하고 굉장히 다르죠? 일단 공개된 장소라서 바람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깃발이 휘날리는 거 보이시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띄울 수가 없어요.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분들이 누구? 이해력이 떨어지는 대다수의 동네 노인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죠?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을 이분들한테 아무리 늘어나 봐도 소용없다. 차라리 앞에서 트로트 한 곡 부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죠. 제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스피커와 마이크가 세팅이 안 돼 있으면 그날 여러분들 발표는 완전히 폭망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아마 6월쯤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런 모습을 만나실 거예요. 역시 서경원 학생 앞에 서 있고요. 교수님들이나 다른 심사위원분들이 앉아서 그 학생만 보고 있습니다. 벌벌 떨리죠. 뒤에 있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놓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 교수님도 눈 마주치기가 힘들어서 뒤를 보고 읽기 시작합니다. 역시 폭망.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원들하고 가상의 환경에서 미리 장소가 어떻고 청중이 어떤 식으로 앉아 있는지, 마이크 완비되어 있는지, 조명이 어떤지, 볼륨이 어떤지 반드시 체크하고 들어가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자, 가장 극악의 상황이죠. 가장 극악의 상황.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 원격으로 발표하죠. 심사위원분들은 학생들하고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근데 학생들은 어때요? 그냥 멀쩡함이 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 교수님이 방금 화상 키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화상 안 키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신세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매너상이라도 화면이라도 내 얼굴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심사위원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내 발표를 듣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심사를 받으실 거고요. 이거는 비단 단순한 대회만이 아니고 회사에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 거의 매일매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으실 상황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 뭐죠? 첫 번째, 청중이 어떤 규모이고 어떤 세팅이 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자,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스토리텔링입니다. 기억하시죠? 나의 해방일지, 손석구. 손석구 거기서 되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손석구는 얼굴이 잘생긴 배우가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스토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억하고 다음 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은 매번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료를 써 있는 것 그대로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만의 스토리로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보세요? 계속해도 되죠? 예. 자,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릴 필요 없이요. 전문 강의 코치, 그 이민호라는 분이 유명한 유튜버인데요. 이분이 스토리텔링 어떻게 하는지 이그젠플로 보여드릴게요. 스토리텔링 하는 법칙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토리텔링 할 때 가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은 거, 이야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승전결 있어야 된다. 그 골프 하시는 최경주 선수분의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 말을 잘 하려면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어떻게 나왔냐면,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최경주 선수가 말을 잘하길래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시냐라고 물었더니, 최경주 선수가 저는 그냥 남의 얘기를 잘 듣습니다. 남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이 배운 거, 뭐 책을 읽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남의 얘기를 경청해서 잘 들어야 되는구나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상현이가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해줬는데 불구하고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 번 더 플러스 원 관점에서 보자면은 다 좋았는데 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자, 전은 무슨 전짤까요? 김치전? 뭘까요? 호박전? 자, 녹두전? 자, 좋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그 영어로 하면은 turn입니다. turn. 우리가 차가 뒤집어지면 뭐라고 하죠? 전복. 그렇죠. 지금 다른 전복 떠올리시면 안 되고 전복되었다 할 때 그 전자가 이제 뒤집혔다라는 느낌이에요. 차가 갑자기 뒤집어져 있는 거를 우리가 전했다고 안 해요. 멀쩡하게 달리다가 뒤집어지니까 전이라고 하지. 이 얘기가 중간에 가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 얘기가 이야기로서 전달되고 있는 이유는 전이 있었기 때문이야. 뭐였냐면은 원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경주 선수가 인터뷰를 너무 말을 잘하니까, 우리 말 잘하고 싶잖아요. 한 기자는 최경주 선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경주 선수,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고 말씀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죠?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뭘 깔아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얘기의 결말을 뭐처럼 느끼게 하려고, 말 잘하려면 책 많이 읽어야 된다. 근데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단 거야. 아닙니다. 저 책 많이 안 읽습니다. 운동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다는 걸 느낀 순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가 쌓입니까? 그럼 뭔가 반전이 있는구나 라는 느낌 들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남 얘기할 때 잘 듣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게 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말을 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느끼게 했다가 결론은 뭐다? 경청이 말 잘하는 것의 포인트구나. 아웃풋을 만들어내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풋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독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경청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혼자 가서 슛을 넣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된다면 좀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고 그걸 받아서 이제 슛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배구로 치면은 혼자서 주고받고 하면은 그거 그냥 연습이죠. 근데 리시브하고 토스하고 빵! 스파이크가 들어가듯이 분명히 이 얘기가 포인트가 딱 잡히려면은 리시브, 기, 상황이 뭐였는지, 승, 사건이 생기고, 근데 우리를 예상하게 하지만 전! 이렇게 하고 결론. 그래서 앞으로 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통해서 또 들어주셨으니까 혹시나 너무 책 안 읽는다고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멋진 인풋을 하신 거니까요. 이렇게까지 상대방까지 배려를 해준다면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기분도 좋고 메시지도 정확하게 경청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전달될 수 있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슛을 혼자서 하지 말고 반드시 뭐 받아서 해라? 어시스트 받아서 해라.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포인트 이전에 약간 다른 반전 포인트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걸 던진 다음에 슛을 한번 쏴봐라. 그 슛은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는 짧은 비디오 클립 하나 보셨는데요. 결론이 뭐죠? 남들이 흔히 예상하는 방식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스토리텔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 나가서 다른 조가 하듯이 똑같이 이 기술을 개발한 환경은 이것이고요. 우리 조언이 누구고요.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에 막 시간을 쏟다 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듣는 심사위원들은 졸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장학금과 상금 또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거는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스토리텔링을 못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방금 전에 이 강사가 얘기한 전이 없는 스토리텔링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을 만들자. 자, 한 가지 베스트 이그젬플이 있어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 황정민. 몇백만 관객을 늘 몰고 다니는 이 대배우가 정말 터무니없이 제26회 청룡영화제 시상식에서 누구한테 감사하고요, 누구한테 감사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전을 두 개를 만들어요. 누구나가 기억하는 하나는 그 스태프들이 다 차려진 밥상을 나는 떠먹는다. 근데 스포트라이트는 본인만 받아서 미안하다. 그리고 아무도 기억 못하는데 제가 보는 최고의 전은 여기서 전 도연을 언급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비디오를 보시고 정말 거지같이 흘러가는 수상 소감 속에서 이 배우 황정민이 어떻게 자기를 빛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더욱 빛나게 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되는 부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일개 배우 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스포츠는 저한테 다 받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요. 제가 한 거는 이 여자 보면 아마 여기 발가락 한 몇 개만 떼어가면 제 것 같아요. 스태프들한테 그리고 감독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봄영화사 대표님, 그 다음에 새 마녀라고 저는 맨날 그러는데 오정환 대표님, 이유진 이사님, 그 다음에 프로듀서 했던 안수현 PD,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를 설레게 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전도연 씨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도연아, 너랑 같이 연기하게 된 건 나한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고마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동생과 조카와 지금 지방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있는 황정민의 운명인 집사람한테 이 상을 바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거 많이 보신 분들 진짜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배우 황정민의 표정을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상을 받기 시작하면서 눈동자가 막 흔들리죠.
그다음 막 눈물을 쏟을 것 같고 목소리도 울렁울렁하고 그 가운데에 정확히 기억해서 전 도연을 언급하고 그 사람과 일하게 된 게 정말 행운이었다고 하면서 이분의 이 말 한마디가 확 살아납니다. 그 뒤에 뭐 가족한테 감사하고 심지어 아내가 약간 질투를 느꼈을 것 같아요. 아내한테 한 멘트보다 전도연 씨한테 한 멘트가 더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억하는 것,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나중에 대회에 나가시건 회사에 입사하시건 항상 아주 짧은 발표라도 전을 하나씩 만드시도록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슬슬 저도 이제 기승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10가지 중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그젬플은 봤는데 성공적인 PT를 하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여기 여러분들 빙산이 보이시죠? 빙산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전체 빙산 크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구할이 다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제가 큰 글씨로 써놨죠. 발표 연습이 9다. 자, 그럼 나머지 일은 무엇일까요? 일은 발표 자료 작성이 절대 아닙니다. 일은 그냥 발표예요. 여러분들이 저 9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반복하면 할수록 밑에가 엄청 커지고요. 빙산의 특징을 아시겠지만 얼음이 밑에 많이 커져야지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PT의 매직 비율은 발표 연습이 9다. 특히 여러분이 당면하신 사업계획서, 캡스톤 디자인, 서류 작성하실 텐데 발표하셔야 되잖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연습이 살 길이다. 자, 네 번째. 근데 발표 연습은 이해했고요. 문제는 발표 자료 작성하는 것도 문제죠. 나는 글씨도 잘 못 쓰고요. 문장도 잘 못 만들고요. 색감도 떨어지고요. 어떡하라고. 자, 그래서 또 강사 한 분을 모실게요. 구은하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발표와 관련된 또 굉장한 명강사이신데 7단어 법칙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사업계획 발표, 제안 발표, 보고 등 어떤 종류의 프레젠테이션이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발표에 앞서서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작성된 발표 자료인데요. 심사위원이나 상사의 눈에 잘 들어오고 또 디자인도 아름답게 그야말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발표자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7단어 룰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다 보면 발표를 잘하고 싶은 욕심 못지않게 발표 자료를 잘 만들고 싶은 욕심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내에 디자인 전담팀을 구성을 하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심사위원이나 상사, 즉 발표를 듣는 청중들에게도 중요한 요소일까요? 청중들은 발표 슬라이드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청중의 입장에서 잘 만든 발표 자료란 결코 디자인이 화려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그럼 어떤 요소가 중요할까? 발표 슬라이드를 유형에 따라서 3파트로 나누어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표지입니다. 발표 주제와 소제목, 이와 연관 있는 이미지로 구성된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본문 내용입니다. 상단에 목차가 있고 중앙에는 슬라이드 내용을 요약하는 헤드라인 메시지,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클로징 페이지입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청중들에게 끝인사를 하기 위해 띄우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말합니다.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페이지인데요. 대부분은 명언을 인용한다거나 비유적인 이미지를 삽입하기도 하고 마땅히 할 말이 없을 때는 큰 글씨로 Thank you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스타일의 슬라이드 장표로 발표 자료가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표를 뽑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장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표지가 중요할까? 아니야. 본문 내용이 중요해. 아니야. 끝마무리가 중요해. 물론 이
이 셋 중에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디자인에 투입할 비용, 시간, 인력 이런 자원들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번 표지 슬라이드에 더 많은 공을 들이시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표장에서 세팅을 하는 동안 즉 파일을 불러와서 음향 체크하고 빔 포인터 작동 체크하고 하는 일련의 발표 준비를 마친 후부터 발표자가 인사를 하고 오프닝 멘트를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심사위원들 그리고 상사들이 가장 오랫동안 보게 될 화면이 바로 그 첫 슬라이드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지 슬라이드에는 발표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와 더불어 텍스트 요소도 중요한데요. 이때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7단어 룰입니다. 7단어 룰, 즉 무엇이든 7단어로 설명해라. 이 7단어 룰은 할리우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화 시나리오를 들고 할리우드를 찾아오니까 제작자들이 일일이 검토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고 싶으면 시나리오를 단 7단어로 설명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가 조폭이네, 조폭 마누라, 이런 식으로 그림이 확 그려지도록 설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스타트업 에어비앤비 잘 아시죠? 에어비앤비의 초창기 투자 제안서를 보면 이 7단어 룰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단어가 영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어 써 있죠? 보면은 그 호텔을 예약하지 말고 근처에 있는 그냥 지역에 있는 방을 예약하라고 돼 있어요. 에어비앤비 아시겠지만 개인이 자기의 룸을 그 판매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여행객들에게 자기 룸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비즈니스인데 정말로 명확하게 그 비즈니스의 특성을 한 줄로 7단어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텔보다 지역의 방을 예약하세요. 에어비앤비. 국내 스타트업 예를 들어보면 요즘 글로벌하게 사랑받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 스무디, 화상 채팅 앱인 스무디의 투자 제안서 표지에는 이렇게 서비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상과 문자로 하는 그룹 채팅, 스무디. 이렇게 첫 장에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핵심 메시지가 간결하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청중들은 발표 내용을 기대하고 또 관심 있게 듣게 됩니다. 만약에 발표의 종류가 사업 계획서라면 본 사업이 추구하는 비전을 캐치프레이즈 형식으로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잘 만드는 법, 그 중에서도 첫 장 표지 페이지를 잘 만드는 방법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발표 슬라이드의 본문 내용을 먼저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 발표를 통해 청중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자 하는 가치 또는 비전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7단어 이내의 축약형 문구나 캐치프레이즈 형식으로 만들어서 표지에 담으면 청중들과 공감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은아TV와 함께 나날이 더욱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보은아TV 앞으로 더욱더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죠? 제가 구은아 교수님을 제 강의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굉장히 간단하죠?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7단어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요약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세요. 첫 장, 슬라이드 표지 제일 중요합니다.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발표 시간을 딱 맞춰 준비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스킵할게요. 왜 그러냐면 약간 이거는 트릭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말하는 속도에 따라 사람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출처를 밝혀놨으니까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이걸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글 기준 A4 용지 한 장을 그냥 평상적인 속도로 읽어갈 때 사람들이 5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워드를 실행시키고 그냥 한 장짜리 글을 꽉 채웠을 때 줄줄줄줄 읽었을 때 5분 걸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발표 시간이 만약에 10분이 할애됐다. 그러면 A4 용지로 2장 준비하시면 돼요. 만약에 10분씩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시간을 어겼다? 망한 겁니다. 10분 발표하라고 그랬는데 7분, 5분 만에 끝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준비가 덜 되어서 발표 시간이 짧다라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10분 하세요. 그럼 10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보통 말이 빠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2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감하시면 돼요. 자, 시간을 어기는 놈은 발표에 망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6번째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면에 레고 블록이 계속 무한히 동일한 방식으로 쌓였다 없어졌다 하죠. 발표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질문하고 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을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데렐라 이야기 다 아시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는 인생을 살지만 요정이 마법으로 만든 호박마차와 유리구두 한 짝 덕분에 왕자와 결혼하여 왕자비로서 인생 역전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공대생들 한 명 한 명한테 신데렐라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남들과 똑같이 얘기하는 방식이 스토리텔링이 망하는 최적의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를 질문하듯이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약간 좀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데렐라는 왜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을 받았을까요? 답하실 수 있나요? 라고 한번 던져보는 거죠.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 연예인들이죠. 제가 다음에서 퍼왔는데 이 연예인들 특징이 어때요? 옷이 요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촌스럽고 이상하죠. 특히 신발 보세요. 위에 엄청나게 알록달록한데 신발이 색깔만 맞았지 상당히 미스매치 됩니다. 자,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신데렐라가 왜 구박을 받았을까? 엄마가 계모여서 누나들이 언니들이 친언니들이 아니어서 구박을 받았을까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데렐라는 그냥 당대의 패션 테러리스트. 자, 근데 어떻게 신데렐라가 그런 패션 감각이 없는 친구가 어떻게 왕자님의 선택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패션의 완성은 구두. 자, 동일한 스토리를 전달을 할 때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이야기를 줄줄 읊는 것보다 프레임을 다르게 해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왜 구박을 받았을까요? 왜 그 시간에 요정이 나타났을까요? 왜 12시면 신데렐라는 집에 들어가야 했을까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질문을 던지고 이미 알고 있는 걸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의 스타일만 바꿔도 하나의 발표에 전달되는 느낌과 스토리텔링이 확 바뀝니다. 자, 7번째.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대생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실수, 거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아까 제가 교수님들이 이렇게 발표장에서 심사를 보고 있는데 한 명이 이렇게 앞에 서서 발표하는 거를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대부분 심사위원이 딱 앞에 있으면 얼어가지고 심사위원 3분 있으면 그 중에 한 분, 가운데 있는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만 쳐다보고서 발표를 합니다. 최악의 케이스, 왠지 아세요? 옆에 있는 2분은 심사위원 분들은 소외당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야, 저 친구는 나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네. 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강사분 모셔볼게요. 1번째, 걱정하지 마시고요. 눈을 보세요. 2번째, 시선을 3등분 하시면 돼요. 3번째, 구역 전체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당신도 MC가 될 수 있다. MC 강대입니다. 자, 여러분 무대에서 스피치를 할 때 시선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이 눈을 보자니 좀 부담스럽고 고개를 숙이자니 좀 자신 없어 보이고요. 또 이렇게 한쪽만 보면 다른 쪽에서 소외하는 거 아니냐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멍하니 이제 허공을 이렇게 바라보자니 사람들이 집중도 안 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시선은요, 딱 무대에 서서 사람들한테 말을 하려고 할 때 느껴집니다.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미리 준비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MC 광대 1번째, 걱정하지 마시고요. 눈을 보세요.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좋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세요. 둘 중에 뭐가 됐든 우리에겐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부터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 저 사람이 나를 봐주고 있으니까. 내가 집중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몰라줘요. 그럼 어때요? 짜증나잖아요. 반대로요. 나는 관심도 없고 지금 스마트폰도 봐야 되는데 갑자기 내 눈을 딱 봤어요. 부담스럽겠죠.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그때부턴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해도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꾸 뭔가 거슬려요. 그 사람들한테는 시선을 마주치는 순간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너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 집중해. 내 얘기 잘 들어. 너 딴짓하기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린 때 선생님이 우리가 딴짓할 때 딱 뭐 레이저를 딱 쏘면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눈을 마주치시면 됩니다. MC 광대 2번째, 시선을 3등분 하시면 돼요. 시선을 골고루 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요. 1, 2, 3 구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시선을 균등하게 주는 거죠. 근데 시선을 줄 때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면을 봤다면 우측을 보고 좌측을 봐주고 다시 정면을 보고 우측을 보고 좌측을 보고 다시 좌측을 봤다면 우측을 보고 정면을 보고 이런 식으로 균등하게 시선을 줘서 사람들이 딴짓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3번째, 다수의 경우일 때는요, 한 명 한 명 눈 마주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럴 때는 아까 구역을 나눴었잖아요. 구역 전체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람 그림을 딱 놨을 때 정면으로 봤을 때 그 사람 그림이 나를 보고 있죠? 근데 대각선으로 빠져도 내가 사람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사람 그림이 나를 이러고 봅니다. 바로 구역만 봐도요, 그 구역에 어떤 위치에 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시선 처리를 하는 건 무대에 서서나 아니면 스피치를 할 때 대중을 사로잡는 기술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굉장히 쉽죠. 제가 말한 대로 이 3가지만 잘 집중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MC 강대였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시선 처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시선 처리 잘 못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 사람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발표하는 사람이 뭔가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선 처리 별거 아닌데 그런 것까지 뭐 강의를 하고 그래. 제가 여러분들 저 지금 8번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즉 내가 발표에서 최고로 뽑힐 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그젬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고 6월 달쯤에 여러분들 캡스톤 대회 이런 거 하실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장담하건대 본인이 발표 연습하시는 거 한번 찍어 보시면 거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그젬플하고 거의 처음에는 비슷하실 거예요. 자, 뭐가 문제인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참고로 중학생이 발표 대회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녹화한 건데요. 뭐 개인의 정보상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거를 다 못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아마 파악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모터의 회전 운동과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간이 인공호흡기 제작 가능성 탐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비드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공호흡기의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첫 번째, 반복적인 회전 운동에 의해 기압차를 만드는 저렴한 간이 인공호흡. 첫 번째로 눈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두 번째,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스토리텔링을 못하고 뒤에 있는 거 줄줄 읽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 자신감이 없으니까 눈이 자꾸 흔들리고 그림에서 보신 것과 같이 머릿속이 지금 하얘졌거든요. 벌써 이 학생이. 그러니까 뒤만 보고 계속 읽고 있어요. 엠부백 내부의 상태는 고기압이 되어서 목소리가 어때요? 그냥 기계가 AI로 틀어놓은 것처럼
자신감이 이때 없으니까 주의해야 할 그냥 점은 줄줄줄줄줄 모르는 환자마다 나오죠. 들숨과 날숨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환자의 특성에 맞춰 호흡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안부백을 수축 또는 팽창시키기 위해서 손도 저가 얼었어요. 엔코더를 사용했고 오터가 회전한 각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홀효과 엔코더를 사용하였습니다. 홀효과란 전류가 흐르는 금속에서 전류의 수직 방향으로 자기장이 버벅대기 주어지며 시작하죠. 금속 내에서 운동하던 전하들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 전류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서 그림과 같이 전압 차이가 생기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석의 회전축에 자, 어떠세요? 완전히 얼었죠? 자, 지금 보시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미래 모습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한 명씩 이렇게 발표해 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저를 처음 만나서 어려운 것도 있겠죠. 발표 준비를 엄청나게 잘 해놓고 잘 스토리 전개를 못합니다. 이 화면 중앙에 보시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학과에서 많이 들어보신 기술 용어가 있는데 뭐 여기 보면 기술 용어도 되게 많고 글씨가 빽빽하게 써 있어요. 전달이 잘 안 되죠. 본인 작품, 본인이 되게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든 작품인데 발표를 잘 못합니다. 자, 참고로 이 학생의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학생은 서울시에 사는 학생이고요. 처음에 이런 상태로 저를 만나서 저한테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어린 학생이다 보니까 제가 아주 디테일을 강조하진 않고 머릿속에 기억 남을 만한 오늘 강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알려줬어요. 서울시 대표가 돼서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되게 미약했죠. 근데 여러분들 조를 이루어서 나중에 뭔가 활동하실 때 꼭 처음에 동영상을 친구분들이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찍은 다음에 야, 얘가 제일 잘하니까 얘로 내보내자. 그렇게 해서 발표자를 정하시는 게 네가 어리니까 해라 또는 형이 학번이 제일 높으니까 하세요.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제가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이죠. 제가 써놓은 것처럼 색즉 성공, 색즉 폭망입니다. 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호불호가 되게 갈리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형광색, no. 너무 많은 색, no. 원색, 가급적 no입니다. 발표 자료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려면요. 가급적이면 요 세 가지를 잘 배제하시면 멋지게 보여요. 자, 여러분들 개콘 아시죠? 이거 아마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를 집중해 주세요. 조별 과제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 하나는 형광색이 과연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세요. 무슨 소리야? 당황하셨어요? 뭔 소리냐고 그게? 선배님, 제가 그래서 PPT 만들어 봤습니다. PPT 해왔어? 네. 아 희령이밖에 없다. 야 다 같이 보자. 와. 네, 6조 세계의 미스테리 PPT 시작하겠습니다. 야야. 네, 저희 대학교 PPT잖아. 어? 네. 근데 쟤는 뭐야? 아, 얘요? 저는 보노보노예요. 아니. 쟤가 누군지 설명 안 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거 다 빼. 네, 알겠습니다. 뭐야? 뭐야 왜 쟤가 남아 있어? 저는 얘가 제일 필요해요. 아니지. 와 너 번호 한 번만 더 해. 네. 저는 아니. 보노보노예요.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고. 야 그냥 아예 빼. 네, 알겠습니다. 아. 먼저 세계의 미스터리 중 첫 번째 어. 모아이 석상입니다. 모아이 석상은 이스터 홈에서 야. 네? 야. 화면 옆으로 돌려봐. 네. 거기 스탑! 번호 빼라고 좀, 어? 네. 왜 저기에 제가 저렇게 서 있어? 네, 알겠습니다. 아, 하지 마! 네. 다음은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는 사람들이 돌을 운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강제 노역이 있었으므로 그때 야, 팔 뭐야, 저거? 팔. 네, 팔. 번호요. 아, 또! 왜 번호가 저기서 채찍질을 해? 그럼 일을 할까요? 아니지! 도저히 안 되겠어요. 번호 일하는 건 못 보겠으니까 이건 뺄게요. 처음부터 빼면 되잖아, 그냥.
네. 아, 다음은 나스카 지상화입니다. 그래. 나스카 평원에는 여러 가지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들은 굉장히 잠깐만. 네? 뭐가 훅 지나갔어? 어떤 거요? 전 화면 뭐야? 네. 저거! 와! 번호가 왜 저기 누워있어? 그럼 앉아 있을까요? 아니지! 야, 저런 문양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네가 한 거잖아, 네가! 하지 좀 말라고 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FO입니다. 이 사진은 한국에서 실제로 찍힌 UFO 에이, 사진인데요. 저기 UFO라고? 네. 딱 봐도 새네. 새 아니에요. 새 지나가다 찍힌 거 아니야. 새 아니라니까요. 어? 그거 봐. 보세요. 하지마! 선배! 하지마! 야! 번호가 왜 우주선을 운전하냐고! 너는 PPT 하지마, 그냥! 진짜. 자기야 오늘 너무 재밌었어. 나도. 저희 위험하니까 택시 타고 가. 자긴 역시 천사야. 내일 봐. 선배 안녕하십니까? 야! 네. 넌 조별과제 하는데 뭐 하다 이제 오는 거야? 저 빚 때문에 사채업자한테 쫓기다 왔습니다. 쫓기다 왔다고? 네. 저 여자 누구야? 사채업자요. 만 요새 원이지. 진짜 힘듭니다. 노세요. 너 한 번 걸려, 너. 내가 더 힘들게 해줄 거야. 밴드 공연하러 가자고? 여대생들 많아. 무조건 가야지. 알았어. 선배님, 저 할아버지 제사라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를 갑자기 간다고? 제가 할아버지 제삿날로 거짓말하겠습니까? 진짜야? 네. 갔다 와. 네. 말 달리자. 닥쳐. 너 닥쳐, 너는 지금 누가 봐도 밴드 공연하러 가는 길이야. 할아버지 제사 지내러 가는 길입니다. 이건 뭔데? 병풍이요. 손에 든 건 뭐고? 향이잖아요. 불 붙여서 꽂아놔야죠. 야, 너는 제사 가는데 옷이 그게 뭐야? 이거 할아버지 영장 사진입니다. 젊은 시절에 찍은 거예요. 말이 주세요. 되는. 야, 할아버지. 외국 사람이잖아. 와, 너는 안에 조별과제 너무 힘.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뭐 약간 그 개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현실을 조금 오버해서 좀 얘기한 측면이 있는데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굳이 답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머릿속으로만 답해 주세요. 번호 이외에 그 아까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세요? 화면 슬라이드 중에서? 없으실 거예요. 번호가 형광색으로 너무나 임팩트 있게 들어가는 바람에 나머지 스토리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래서 색을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형광색, 너무 많은 색, 원색. 만약에 그런 게 느껴지신다면 과감하게 색을 좀 줄이시면 돼요. 자, 끝입니다. 발표 잘하려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발표의 타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동영상 하나 있는데요. 장삐쭈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아까서 보여드린 그 조별과제를 만화 형태로 더빙을 해서 재밌게 만든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는데 일부 비속어가 있어서 제가 그냥 안 보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